자, 이제 오늘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왜 척추 질환은 의사마다 의견이 다를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척추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허리 통증으로도 내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엉덩이 통증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있고, 다리 통증으로도 사타구니, 발저림, 기타 등등 뭐 증상에 대해서는 기술하기에는 이 칸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복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병원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병원을 가야 될까?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의원을 가야 될까? 클리닉을 가야 될까? 척추관절병원을 가야 될까? 아니면은 전문병원을 가야 될까? 혹은 대학병원을 가야 될까? 3차 의료기관을 가야 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정말 병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하고 또 어떠한 병원을 찾아야 될지가 고민거리죠. 또 두 번째는 진료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척추와 관련된 과목들이죠. 진료 과목들. 정형외과, 신경외과, 그죠?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어떤 진료 과목을 가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야 될지도 고민이 많이 되고요. 한방치료, 이제 한의사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도 척추관절 치료도 하고 계시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고 그 병원들, 많은 병원들과 많은 진료 과목에서 척추 질환을 다루고 있는데 선생님들마다 병원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게 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선생님들마다 의사들마다 진단이나 치료 방법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해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허리가 아파서 혹은 다리가 저려서 병원을 가서 척추관 협착증을 예를 들어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협착증 치료를 할 때는 이런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마다 치료 방법이 다르고 치료 방법은커녕 진단도 다르니까 이거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조금씩 에피소드 중심으로 해갖고 한번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이런 현상을 한번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떤 병원은 협착증이라고 하고 또 어떤 병원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굉장히 많은 질문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질문에 대답을 해드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검사의 차이입니다. 자, 검사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척추 질환은 신경통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상에서는 정확한 통증의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모든 환자를 MRI에 찍을 수는 없어요. MRI는 대표적인 비급여 검사이고 물론 급여 항목이 확대돼서 급여를 찍을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통증에서는 통증만을 가지고 내원했을 때는 비급여로 진행되거든요. 그럼 모든 환자를 MRI 찍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엑스레이 검사상에서 이 어렵고 힘든 점을 선생님들이 설명을 드릴 때 증상명보다는 진단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허리가 아파요. 그럼 요통이거든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고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이거를 요통입니다. 허리가 아픈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허리가 아픈데 엑스레이 찍고 디스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이 그런 거죠. 디스크가 의심된다랑 디스크일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한 거랑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루두루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환자의 이 뇌리에 꽂히는 거는 나는 디스크 환자구나 라고 내 생각을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시면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 협착증이 명확하지 않은데
MRI 찍어보면은 협착증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는 디스크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MRI 찍고는 정확하게 진단이 돼서 협착증임을 아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퇴행성 디스크인데 MRI를 찍어보았더니 정상적인 디스크 소견이 나와서 디스크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 내 진단명이 굉장히 궁금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환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사와 환자의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많은 의사들이 이게 이해하기 쉬운 진단명을 증상명보다는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급성 추간판 기인성 요통 너무 어려워요. 이 얘기만 들어도 환자한테 통증은 아마 이건 급성 추간판 기인성 요통 같습니다 하면 환자는 무슨 말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혹은 추간공후의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이제 판독지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HAD extraforaminal 이런 식으로 나오고 파라테랄 디스크 럽처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거든요. 이건 추간공후의 추간판 탈출증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환자한테 굉장히 어렵죠. 디스크 내장증, 방송에선 주로 많이 쓰는 말이지만 실제 임상에선 잘 안 쓰죠. 섬유륜 파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진단명이 어렵기 때문에 쉬운 대부분 디스크로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의 치료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큰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협착증을 사용하든 디스크를 사용하든 비슷한 약물과 비슷한 주사 치료와 비슷한 물리치료 처방이 나가기 때문에 굳이 크게 공을 들이지 않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협착증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협착증 수술을 한 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나도 수술을 해야 되는가? 나도 디스크라서 큰일 났는가 하고 청천벽력 같은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사하고 환자들과의 입장 차이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설명이 용이하고 환자한테 잘 와닿는 진단명을 조금 더 증상명보다는 사용을 해서 이런 익숙한 병명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그런 괴리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환자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병원들에서 많은 치료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견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살군대를 수술하자고 하는 병원도 있고 그냥 시술을 하자는 병원이 있고 내시경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병원이 있고 유압술이 꼭 필요하다는 병원이 있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헷갈립니다.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협착증에서 다루는, 척추질환에서 다루는 질병은 많지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정도일 것 같아요. 추간판 탈출증, 바로 일명 디스크이고요. 두 번째는 협착증, 세 번째는 추간공 협착증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질병마다 의사의 견해 차이가 생겨요. 병에 따라서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는 굉장히 흔한 병이죠. 이 병은 의사들마다 의견 차이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비슷한 의견이 나와요. 진단과 치료도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4번, 5번으로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심하게 터졌다. 그러면 이게 원인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것 때문에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대부분 일치하고요. 수술을 지금 바로 하지는 말고 뭐 신경주사를 맞다가 한다든지 아니면 시술과 같은 걸 옵션으로 둔다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디스크가 심하게 터진 경우에는 1번은 수술적 제거를 많이 선호하게 되고 조금 튀어나온 디스크들은 수술을 하기는 아까우니까 뭐 시술이나 주사 치료를 권유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디스크는 선생님들마다 의견 차이가 적은 편이에요. 근데 협착증은 선생님들마다 의견 차이가 큰 편입니다. 환자의 증상 차이도 커요. 디스크는 예를 들어서 4번, 5번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러면
우측 다리, 엉덩이 통증, 허리 통증 이렇게 약간 일괄적으로 증상도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변수도 있고 다양한 증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착증은 그 증상의 폭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매우 협착증이 심한데 문제없이 잘 걸어 다니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 심하지 않은 협착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는 게 힘드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진단하고 치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선생님들마다 이 의견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협착증보다 후관절 낭종, 지난번에 방송했던 주제였죠. 이건 너무너무 커요, 차이가.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야, 이건 치료가 필요 없다. 환자분 이 정도로는 아프실 수가 없어요. 이건 이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있고, 이건 바로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픈 원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이거는 시술로 치료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술을 권유하는 선생님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후관절 낭종 같은 경우에는 그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대학교 선생님, B병원 선생님, C의원 선생님 모두 다 다른 의견을 아주 심하게 갖고 있는 병이 후관절 낭종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헷갈리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 방법의 차이입니다. 진료 과목이 신경외과나 혹은 정형외과처럼 같다 하더라도 의사들이 전문으로 하는 진료 영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가장 숙련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유압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예요. 저는 이제 유압을 주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환자 진료를 할 때에도 유압술을 주던 환자들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팽륜 디스크, 본인은 이제 시술 같은 걸 아예 안 하는 의사인 거죠. 그러면 약만 드리는 거예요. 시술에 대해서 네거티브적인 의사도 있어요. 이거 어차피 또 아프고 할 거, 비용도 많이 들고, 이거 뭐 하는 게 그닥 의미도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은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네거티브 할 수도 있어요. 조그만하게 구멍 뚫어서 보는 거는 제대로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현미경 같이 확실히 높낮이도 알 수 있고 포괄적으로 앞뒤를 다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좋겠다. 본인의 치료 경향이 그게 가장 베스트 옵션이기 때문에 환자한테도 그러한 형태로 접근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술 방법, 내가 전문으로 하는 치료 방법에 있어서 환자가 맞추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가지고 환자한테 치료를 하는 것이 의사로서도 의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런 형태의 진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하고는 느낌의 차이가 조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치료적인 견해의 차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들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병원들마다 각기 다 다른 내용이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 사례를 조금씩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5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좌측 다리 통증으로 왔어요.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랬고 타병원에서는 시술이나 주사 치료를 했고 수술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2년 동안 대부분의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던 사례예요. MRI를 보실게요. 여기가 등이고 요 네모난 마지막 뼈가 5번이고 이게 4번이잖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4번과 5번이에요. 디스크가 살짝 튀어나와져 있고 지금 제가 화살 표시한 데가 5번 신경이 타고 내려가는 부위인데 전혀 좁아지지 않았어요. 네, 약간의 유착 정도 있어 보인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정도에서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너무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MRI상에서는 신경 압박이 명확하지가 않았는데 환자분은 시술도 했고 주사 치료도 여러 번 했고 2년 동안 비수술을 했는데 효과가 없고 다리가 자기 다리 자르고 싶대요. 그 정도로 저리고 땡기고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상태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할 건가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시술이 있겠죠.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미 했던 치료예요. 다른 병원에서도. 이걸 다시 또
시술을 한다? 글쎄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없을 확률이 높죠. 여러 번 했다고 하고 신경주사도 수없이 맞았는데, 두 번째는 내시경 감압술이죠. 수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비수술이 아닙니다. 그 내시경으로 그 부분을 깎아 넓혀주는 거고, 두 번째는 좀 절개를 해서 현미경으로 감압술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는 저희가 내시경을 사용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환자의 정도가 근육도 그렇고 모든 걸 많이 보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내시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보았더니 이렇게 황색인대와 후관절 사이에서 이렇게 신경이 낑겨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MR 소견보다도 상당히 심했던 거죠. 이렇게 자라난 뼈가 여기를 끼우고 있었던 거죠. 이게 신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팔뚝을 신경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낑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안에서 벗어나오지 못했던 거니까. 그래서 내시경 감압술로 치료가 됐고, 수술 후에 심한 통증의 대부분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2년 동안 치료를 계속 비수술을 하다 보니까 남의 살 같은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과가 좋은 편에 속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MRI 영상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소견으로 보이는데, 환자의 증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치료 방법이 아무래도 허리가 말짱한 환자잖아요. 거기다가 절개를 해갖고 어렵죠. 그러면 최소 침습 방법으로 가는 게 환자의 척추 구조물을 가장 안 다치게 만들 테니까 내시경을 선택적으로 사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그냥 절대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고, 이 치료까지 이어지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는 2년 정도의 병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다른 병원에서 주사도 맞았고 시술도 했기 때문에 감압술을 결정한 거지, 만일에 한 달도 안 된 통증으로 오고 저 MRI였으면은 저거를 내시경으로 감압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증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증례는 제가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좀 준비를 한 건데요. 환자의 증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여드린 거예요. 70세 여자 환자고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셨고, 다른 병원에서 골절로 시술 받으신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넘어지셔서 오신 거예요. MRI 찍었더니 두 부분이 골절이 발생한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예전에 시술을 받았던 자리고 새로 골절된 것은 없었어요. 다행히도. 근데 협착증이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터진 디스크도 있는 거예요. MRI상 아주 심한 소견을 보이는데 영상 소견에 비해서는 증상이 양호한 편이죠. 방사통도 없는 상태이고요. 허리만 아파요. 그럼 이 사람을 수술해야 되나요? 시술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협착증이 심하다 하더라도 환자의 증상은 요통만 있고 마일드하기 때문에, 양호하기 때문에 수술 시술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랑 주사를 했고, MBB 후진해치지 신경 차단술과 프롤로 요법을 병행하여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경과 보고 이제 더 이상 안 아프시니까 조금 경과 보세요라고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서요, 굉장히 아픈 왼쪽 다리 통증으로 내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을 했어요. 깨진 뼈가 어긋났거나 주저앉아 버린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왼쪽으로 파열되었던 디스크도 그대로 있었고 협착증도 그대로인 거죠. 골절도 더 진행된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6개월 전 MRI하고는 차이가 없고 환자의 통증만 변한 거죠.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새로 병도 안 생겼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기존의 병변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건데 협착증에서 흔히 있는 케이스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마디가 눌려져 있는데 이 5마디가 모두 병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눌리는 신경은 1개 혹은 2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세 구간을 수술하면 그건 진단이 뭔가 어려운 거다.
의사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신이 없는 거다. 구간이 늘어난다는 거는 좋은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분은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지켜보았고 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2, 3년 된 통증을 가지고 오는 다구간 협착증 환자를 5분, 10분 만에 그 실타래를 풀어가지고 원인이 될 만한 한두 가지 신경을 찾아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치술과 수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고 오는 환자분들과 빗대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치료 옵션이 있는 거예요. 카테터 시술도 하자는 병원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내시경으로, 양방향 내시경, 단위공 내시경, 또 어떤 분은 현미경으로 수술하자 그러고, 어떤 분은 아니다, 유압술이나 고정술을 하자고 하고, 수술의 방법도 차이가 나지만 어떤 분은 2, 3, 3, 4, 4, 5 다 해야 된다. 어떤 분은 4번, 5번 안쪽과 바깥쪽, 어떤 분은 터진 디스크하고 위에 3개,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수술의 방법뿐만이 아니라 범위도 다양해질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좀 환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척추를 골다공증이 심하고 다발성 골절이 있는 상황에서 다 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요. 오른쪽 다리는 또 통증이 없기 때문에 왼쪽 다리 통증과 관련된 부위만 선택적 감압술을 하자고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환자분한테도 환자분의 허리는 도미노 같이 잘못하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심한 부위만 선택적으로 넓혀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번, 5번에 양쪽으로 구멍을 이렇게 넓어주는 단일공 내시경 수술을 했고, 요천추 맨 마지막 디스크 왼쪽 터진 거를 제거해 줬어요. 이렇게 2군데만 수술을 한 거죠. 보시면 골절 부위하고 2번, 3번, 3번, 4번의 협착증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추간공 협착증도 전혀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딱 2군데만 수술을 한 건데 환자분은 감압술 이후에 증상이 매우 호전되어졌고, 남아있는 협착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증상이 생기면 치료를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예방적으로 좁아진 거를 깎아 넓힐 필요는 없고, 가능하다면 그냥 최소 범위에서 치료하고 끝내보자라고 설명을 드리고, 지금도 경과가 양호히 잘 지내고 계셔요. 이것도 지금 치료를 제가 잘해서 잘 선택해서 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6개월 정도 동안 저는 이 환자분을 줄곧 봤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치료적 결정과 선택을 집중할 수 있었던 건데, 만일에 1, 2년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것을 10분, 15분 정도의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이 MRI들을 다 보면서 환자분의 아픈 통증을 딱 한 부위만 찾아낸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실 때에도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 설명을 드려요. 이번에는 여기만 좀 주사를 놔보거나 이렇게 치료를 해보고,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경과를 보고 한번 다른 부위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몇 번을 뵙고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치료를 해서 이런 좋은 면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만 선택적으로 감압술을 해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력이 복잡하고 다구간의 협착이 있으면은 단시간 내에는 우리가 한 번의 진료로 알아내기는 어렵다는 것도 환자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시고 치료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만 빠르게 말씀드리고 질문에 조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증례는 이제 70세 남자인데 오른쪽 발목 힘이 약해지고 종아리가 뗀뗀해지셔서 오셨어요. 3개월이 넘었고 주사랑 약을 먹었는데 일시적이에요. 효과가 한두 주 정도는 좋은데 다시 또 아프고 또 아프고, 근데 아주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MRI 찍어봤더니 협착이 다구간으로 위에 2군데도 있고요, 안쪽으로도 추간공 협착이 함께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다구간의 중심간 협착도 있고 추간공 협착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유압술과 같은 수술이나 혹은 다구강 감압술이 고려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술 옵션을 내가 떠보면요, 제가 카테터 시술도 있고요, 내시경 감압술도 있고, 현미경도 있고, 고정술도 있는데, 제가 환자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유압술이나 고정술을 해봐야 될 수 있는데, 지금 증상 자체는 허리도 그렇게 아프지 않고 종아리만 좀 뗀뗀하게 아프면서 발목에 힘이 약해져 있는 상태다. 한 구간만 감압해서 내시경으로 해결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갑자기 이걸 유압술을 2마디를 해서 나사를 6개를 박으면 그 나사를 뺄 수도 없고, 지금 이 치료는 한 번 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2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먼저 선택적 감압술을 해보고, 그 다음에도 효과가 없으면 유압술을 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 감압술을 먼저 해보았는데, 다구간 유압술이 과해서 환자분이 굉장히 치료가 잘 돼서 그냥 중심간 감압술만 해주었는데도 증상이 매우 많이 호전됐어요. 그래서 다리 통증은 다 좋아졌고, 발바닥 저리는 것도 많이 좋아지시면서 그냥 추간공 협착에 대해서는 추후 증상을 보고 치료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지금 경과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 명의 의사가 의견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선생님은 나사를 바로 박자고 하고, 이건 해봤자 이걸 해야 될 거다 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고, 이 선생님은 이 나사 박아갖고는 큰일 납니다, 시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고, 이 선생님은 내시경으로 하자고 할 거고, 이 선생님은 내시경으로는 저 좁은데 못 봅니다, 현미경으로 조금만 절개해서 감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도 유압술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감압술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 풀려서 치료가 된 케이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어떠한 수술적 치료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의사들이 스테이지드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단계별로 수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작은 걸 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확장되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수술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고쳐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척추질환의 진단하고 치료적인 결정은 다양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소개한 증례와 치료가 정답이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잘 본다, 내가 치료를 잘한다, 이걸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니고, 환자분들이 이해를 꼭 해주시면 좋은 것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서 치료하거나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적인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또 환자분들한테는 전달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제가 이것만 치료하자고 했는데 치료에는 시간과 또 비용도 들게 돼요. 그러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오면 신뢰관계가 또 깨질 수 있겠죠. 하지만 척추는 가능한 최소 침습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환자의 장기적인 예후를 위해서는 좋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환자분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협착증은 진단과 치료가 의견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질환이라는 거고, 환자분의 증상과 통증에 대한 다방면의 다각도의 분석과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유리한 거는 최소 침습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